이 방송을 청취하는 젊은 사람들은 적어도 5, 6년 기다렸다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 지금 살 시간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10억짜리 20억대잖아요. 아무리 떨어져도 15억까지 안 떨어져요.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향후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권대중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고압 국면이다, 안정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 전망 향후 어떻게 조금? 우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를 도입했을 때 거래량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상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안정화돼야 되는데 거래가 발에 반토막 난 상태에서 안정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그 안정화는 사실은 기준점에서 등락폭이 미미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강남 지역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나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 지역도 역시 한두 건 거래되는 것들이 단지에서 최고가를 치고 있거든요. 이 안정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 잘못 인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적어도 시장 물량이 많이 나오고 또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가격이 정상가격에 접근해야 되고 그러면 누구나가 매물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매물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거래되는 것들은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텐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면 가격이 하락하기 어려워요. 18주 만에 강남의 집값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하는 폭이 둔화된 것뿐입니다. 아직도 강보합세다. 강보합으로. 상승세가 멈추고 시장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멈췄다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원에서는 하락했다는 자료를 내면서 재건축에서 급매물이 이제 호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이제 간 것이다. 그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거든요. 재건축 시장의 가격은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30평형 정도 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10억이라면 재건축은 15억, 20억 가요. 똑같은 주택이라도 왜? 미래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교수님 혹시 그 뉴스를 보시면은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매물을 보기 위해서 9팀이 줄을 선 그 뉴스를 보시는 건가요? 네.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가요? 집 없는 서러움 참 불쌍하다. 집이 있으면 죄인 취급받는 것 같고 집이 없으면 불쌍한 것 같고 제가 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도 절벽, 매매도 절벽, 임대도 절벽. 신규주택 공급이 10월 달에 12,000가구 정도 서울이 계획되어 있는데 한 가구도 없다고 부동산 매체 광장이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뿐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느는 거 말고 새로운 택지가 없잖아요. 네네. 민간 택지는. 근데 이 재건축 사업도 지난 7월 30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선분양, 후분양을 놓고 논란이 있다가 대부분 정비사업 단지들이 후분양 또는 분양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비사업 지구 내의 분양 가격은 토지 가격과 건축비 플러스 적정 이율이잖아요. 이 토지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갑니다. 근데 공시가격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늦게 분양할수록 이익이에요. 조합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밀려서 공급량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가 160만 7천 가구입니다. 서울이 약 한 50만 가구 정도 된다네요. 이게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매물장애 현상으로 임대 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일반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매매 수요가 증가해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량이 나오겠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6개월에서 1개월 내에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 제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거꾸로 2년 동안 거주 요건을 가져야만 분양권이 주어져요. 투자로 살았던 재건축 사업 지구에 들어가 살게 돼서 임차에 내몰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울이 주택 공급 물량보다 멸실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둔촌 중앙아파트가 5,900세대입니다. 지금 헐고 그 5,900세대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떠돌이 하고 있어요. 이게 준공되기 전까지는 어딘가에 임대를 살고 있잖아요. 서초 강남 지역에 이런 그 가구 수가 10,000가구도 넘어요. 해결 방안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된 그 전세값 상승이 경기도로 지금 좀 퍼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거나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엔 거기서 밀려나는 현상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임대료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임대를 살려는 사람들이 결국에 아파트에서 다세대 연립으로 밀려나고 예. 그것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현상. 그 수도권에 밀리다 보니까 수도권이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가. 올라가지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은 매매 가격의 선행주수입니다. 세가 점점 올라가면 주택의 투자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역전현상이에요. 주택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뒤따라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물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은 아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주택 매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주택 시장의 변화 중에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160만 7천 가구를 묶어놨지만 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에 47만 가구가 풀린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임대주택 등록을 시작했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킨 게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에요. 자,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주택 임대 사업을 낸 사람들은 소형이나 또는 그 다세대나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입니다. 수도권이 약 한 27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 중에 서울이 약 14만 가구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아마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또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없어요. 이 주택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예. 지난 2017년 12월 3일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등록한 세제 혜택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말부터 2019년 지난해까지가 대부분 주택이 임대사업에 등록을 했는데 예. 임대사업에 등록한 기간이 4년 또는 8년입니다. 지난 6월 17일 날 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임대해 놓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폐지한다고 했죠. 예. 8월 18일 날 폐지됐습니다. 예. 그러면 4년 임대가 풀려서 나오는 기간이 2022년도 3년도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8년짜리는 2024년부터 6년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2024년부터 6년 사이 어떤 시기죠? 3기 신도시가 입주할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지금 주택 가격은 버블이 분명하거든요. 예. 이 버블을 따지는 것은 이제 PRR이라고 있습니다. 예. Price to Rent Rate라는 게 있는데 예. 주택 가격을 연간 임대료로 나누면 지수가 나와요. 예. 그 지수가 50전후나 이하가 돼야 되는데 서울이 지난 8월달 기준으로 78.9%가 나왔어요. 거의 80%가 나왔어요. 상당한 버블입니다. 이 버블이 한 번에 꺼지면 경착륙이 돼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연착륙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많은 물량이 나오는 2024, 5, 6년도에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